안녕하십니까. 어메이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12장 통합학문, 환경열경제학, 기후변화, 무형에너지 감축 의무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면 만물의 변화가 이해된다. 그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주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지구에 대해서, 지구는 자연, 인간,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도해보자. 12장에서는 이제 학문을 한번 통합해서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설명할 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통합학문 5대 법칙. 학문을 통합할 수 있다. 목표는 통합학문 5대 법칙을 제가 제안하는 목표는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을 이루자 하는 뜻에서 통합학문 5대 법칙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통합학문 5대 법칙은 연력학 4대 법칙하고 정확히 동일합니다. 앞에서도 우주의 근원은 어미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였고, 그 어미 블랙홀이 이제 연력학 4대 법칙의 근원은 어미 블랙홀 때문이다. 역시 이제 그 어미 블랙홀로 통합 학문 역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 대상이 있는데, 그 통합 학문 제0법칙, 0법칙은 존재의 법칙입니다. 이 해석 대상이 왜 존재하는가? 연력학 제1법칙은 온도 증명의 법칙입니다. 온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력학이 존재하는 것이고, 신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문화체육은 감동 흥행, 법학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학 혹은 지구는 당연히 자연, 인간, AI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학이 존재한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만이 해석 대상이냐, 아니면 자연, 인간, AI 이 세 가지 종 모두 환경학 혹은 지구학이죠. 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가?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학은 오로지 인간만 해석을 합니다. 존재의 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에너지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하였듯이 에너지란 이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신자의 수이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관객수가 많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학에서는 당연히 법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는 경제활동이고 등등 이렇게 쭉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즉 에너지는 연력학에서만 적용을 하는 건데 에너지라는 단어를 변화라고 이해하자. 그러면 변화의 총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화의 총합은 상수다. 라는 제1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는 무질서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무질서한 정도라는 거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게. 쓸모가 없다. 무효 변화. 변화에는 유효한 변화하고 무효한 변화가 있는데 이 무효한 변화가 엔트로피라는 거죠, 이게. 엔트로피, 딱서 무효 변화 증가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신학에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것은 신자가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자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거는 좀 어긋나는 거죠, 교리에. 문화체육에서도 마찬가지. 관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관객 수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부 다 무료 관객 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효 변화 아닙니까, 이게? 무효 변화죠, 이게. 법학에서는 의무가 되겠고,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죠.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눈먼 돈이 많이 회전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효 변화 증가 법칙.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지하 경제도 활성화되고 눈먼 돈도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환경학, 지구학 역시 마찬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불쾌, 오염, 파괴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쭉쭉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제2법칙 무효 변화의 증가의 법칙. 따라서 1법칙하고 연력학 제1법칙, 제0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동일합니다. 연력학 법칙과. 제3법칙은 지침의 법칙. 지침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1법칙이 에너지이고 제2법칙이 무효 에너지 증가의 법칙입니다.
제3법칙이 이건 뭐냐? 얘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량은 결코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 총량은 결코 안 변하니까 얘를 줄여야 얘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유효 에너지가. 그래서 이 제3법칙은 지침의 법칙이라 가지고 이 유효 에너지를 필히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학에서 지침의 법칙은 당연히 진리를 추구하라는 거죠. 문화체육에서는 유료 관객 수를 늘려야 하는 거고, 법학에서는 이제 권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의무는 안 좋은 거, 권리는 좋은 거. 근데 의무가 필히 늘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경제학, 양성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인류가 발전을 해야 되고, 환경학, 그 쾌적 보전, 이것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줄여야 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을 엄청 하면은, 이 제3법칙, 그 유효 에너지가 이제 뿌쩍뿌쩍 늘어난다. 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4법칙은 융합의 법칙. 연력학에서 융합 안 되는 것은 제1종, 제2종 연구기관이지 않겠습니까? 신학에서 융합이 안 되는 것은 진리 추구를 위배하는 것 등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법학이 이제 문제인데, 법학은 오로지 인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니 법학은 오로지 인간하고만 융합이 되느냐? 뭐 자연하고 AI, 인공지능하고는 하고 법학은 융합이 안 되는 거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융합의 법칙을 제4법칙으로 한 이유는 융합되는 것끼리 융합을 하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과연 추진하는 목적이 뭐냐? 탄소 배출권 보면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윤 창출하고 융합된다는 소린지 아니면 자연 보호, 환경 보전하고 탄소 배출권 융합이 된다라는 뜻인지 이게 경제학하고 지구학, 환경학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이게. 근데 경제학하고 환경학이 또 융합을 합니다. 돈을 벌자는 건지, 경제학은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자는 건지, 환경을 보호하자는 건지, 융합의 법칙, 융합이 되는 것끼리 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끼리 융합이 되면은 뭐 사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은 이제 돈을 벌어야 한다. 이윤 추구 혹은 국부론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자연의 노동비를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효에너지 감축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연의 노동비를 0으로 만든다. 이건 앞에서 제가 이렇게 1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듯이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연의 권리를 0으로 만들려면 국가의 부가 부쩍부쩍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산수에 틀렸습니다. 이게 0 곱하려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무효 에너지 감축을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 즉 제2법칙 무효 변화가 필히 증가하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감축 노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해야 한다. 힘을 쏟아야 한다. 즉 얘를 0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무효 에너지를 0으로 만들면 전부 다 유효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2원 똑같이 곱했고 양변에다가 이거 초등학교 산수에도 맞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2법,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도 정확히 맞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부를 이루는 방법은 첫 번째 자연의 권리를 0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수식도 틀렸고 방법론도 틀렸고 이게 초등학교 산수에도 위배된다. 무효 에너지를 감축을 노력을 위해서 이거 제2법칙 이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이루는 정당한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학문은 환경열경제학으로 이라는 명칭으로 될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이라는 말은 만물입니다. 환경은 만물이죠. 전부 다. 우리 주위 전부 다가 환경이니까 환경의 만물을 연력학적 법칙으로 계산해서 경제적으로 비용을 책정한다. 결국 비용 책정, 환경, 열,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환경, 열, 경제학의 목적은 우리 주위의 모든 변화에 대해 열공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정확한 해석으로부터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의 의무와 권리를 증명하고 그 양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의무와 권리, 결국 또 법학이 여기에 또 포함되겠고 변화,
각 항문에서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제 결국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량이 뭐냐, 거기서 무효 변화가 뭐냐, 유효 변화가 뭐냐, 이것을 계산을 해내야 하니까. 이제 항문이라는 거는 무슨, 제가 이제 항문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변화를 이해하는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변화, 예. 그 항문에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변화를 이해하는 도구. 우주학, 물리학. 우주 변화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해하는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항문이고, 변화란 에너지입니다. 앞에서 에너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변화, 그 항문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표들, 그 학문에서 막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화라는 거죠. 그 지표 값이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인가 하면, 뭐 이게 각 학문에서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 이미 다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계산하고 있는데, 단지 저는 단어의 통합, 그것이, 그 각종 지표가 바로 변화량이다 라는 게 단어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각 학문에서 무효 변화량을 계산하는 방법. 이제 변화량 계산하고 이제 무효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 역시 연력학체 1법칙, 에너지는, 변화의 지표는 유효 변화의 지표가 있고 무효 변화의 지표가 있다는 거죠. 지하 경제가 지금 얼마만큼 활성화됐느냐, 그 각종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무효 변화의 지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엔트로피라는 거죠,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연력학적 용어가 아니고, 이와 같이 뭐 엔트로피 법칙을 통한 사회 경제 문제 조명, 사회 경제에도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경제 불황, 이게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이게. 환경 엔트로피, 심리적 엔트로피, 뭐 생물학적 엔트로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엔트로피를 쓰고 있고, 뭐 또 엔트로피와 예술, 엔트로피와 기업 경영, 인터넷에 뒤지면 참 모든 곳에서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엔트로피, 무질서한 정도, 안 좋은 것, 효과를 없는 것, 그것 전부 다 이미 각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연력학에서의 엔트로피는, 이거는 이제 연력학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나머지 학문들은 그냥 시도를 하고 있다. 명확하지가 않다. 그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하간 핵심은 이미 다 엔트로피라는 것을 모든 학문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통해서 모든 학문은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엔트로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서 이미 다 그 계산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그 비용을 책정을 해야 합니다. 그 돈 계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권리금하고 의무 비용입니다. 권리하고 의무, 결국 이것이 법학에 이제 또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투입된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은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원 절약, 네, 자원을 절약해서 에너지를 투입하면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이 있고, 손실, 방출, 낭비되는 에너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총 에너지죠. 총 에너지는 이게 좋은 에너지 아닙니까? 좋은 에너지와 이거 안 좋은 나쁜 에너지 아닙니까? 무효, 이것은 유효. 앞에서 이거랑 같죠. 에너지는 무효 에너지 더하기 유효 에너지. 여기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단가를 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2원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단가를 곱하지 말고. 왜냐하면 약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거 초등학교 산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라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수 단가를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죠. C.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권리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게 권리 금액이고, 이것이 손실 금액이라는 거예요. 의무 금액이라는 거죠, 이게. 의무 금액. 왜 손실을 일으킵니까? 왜 방출을 하죠? 왜 낭비를 합니까? 이거 손실, 방출, 낭비를 줄여야만 하는 게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줄이지 못했다면 그 수식, 법칙과 초등학교 수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의무 비용이 책정된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환경 열 경제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통해서 환경학, 열공학, 경제학이 상호 이 세 개의 학문이 융합이 될 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뭐 손실 방출 낭비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느냐? 왜냐면 저도 낭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방출을 하고 있고 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문제가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에 대한 정부의 세금이 일단 뭐 천연자원이 100원, 석유가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석유화학 제품 중에 60원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인터넷에 뒤지니까 60원, 인터넷에 뒤지니까 이렇게 6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주장하기를 20원은 자연의 권리라고 얘기를 했고,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일단 저 역시 손실 방출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비용을 내야 하느냐, 이 논리에 의해서 이미 냈다는 거죠. 세금으로. 즉 세금으로 이미 정부가 걷어갔고, 그러면 손실 방출 낭비를 누가 하지 말아야 하느냐?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되나요? 정부 세금에 손실 방출 낭비가 결코 없어야만 합니다. 근데 역시 눈먼 돈에 가장 많은 거는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 할 그 단체가 바로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자원 절약은 뭐 당연한 얘기이고, 인류가 발전을 하면은 환경이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뭐 환경도 보존하고 인류도 발전하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즉, 이 차트를 살펴보면은 뭐 지구 자원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인류는 발전을 하죠. 그런데 자연은 계속 파괴가 됩니다. 더더욱.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과 이것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인류 발전과 환경 보존은 서로 반대인데 융합을 해서 최적화를 해야 한다. 즉, 이 파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최적화 요 지점. 왜냐하면 자연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은 이제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오면은 그나마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그것이 최적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최적화 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 경제학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연력학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통합학문만이 이러한 최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열, 경제학의 연구 범위 전부 다 인간, 자연, 인공지능, 이것은 이제 지구이고, 인간은 또 자연적인 권리가 있고 또 인간의 가치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가치권은 인류 발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력학적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전기 가지고 이윤 창출하고 이제 가치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 이윤 창출하고 열 생산해가지고 또 온수, 난방, 냉방, 이윤 창출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권리이다. 근데 자연의 권리가 또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이제 80원, 제가 제 11장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80원은 인간의 권리인데 20원은 자연의 권리라고. 다르게 말하면 자연은 80원안치 인간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간은 20원안치 자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인간과 자연 서로 이제 의무와 권리가 서로 맞물리는 서로 정확히 동일하다. 자연에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효 에너지, 이제 즉 손실, 방출, 낭비되는 것들. 그다음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정책, 기후 변화 정책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연의 권리에 투입돼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이건 자연의 권리입니다. 이거는 오염을 했으면 막 누군가가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그 폐기물 버리면 페널티가 물리지 않습니까? 그 페널티가 물리면 세금으로 걷습니다. 그 세금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죠. 정부가 이제 다른 데로 쓰겠죠. 그 정부가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자연에 되돌아가야죠. 자연이 피해 보는데, 역시 자연은 이제 무생물하고 이제 생물로 나뉘어집니다. 생물 역시 자연권이 있고 이제 가치권이 있고요. 역시 인공지능 역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변화는 유효한 변화가 있고 무효한 변화가 있는데, 무효한 변화를 줄이고 유효한 변화를 늘려야 한다. 역시 변화란 법률이죠. 변화 보존 법칙. 변화는 절대 안 변합니다. 총 변화는 절대 안 변하죠.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금수저하고 흙수저하고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수저하고 흙수저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죠. 그 무효한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의무를 지키라고.
무효를 필히 줄이라고. 그러면은 유효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결국 에너지 보조 법칙이나 연력학적 법칙, 자연의 법칙이나 법률, 인간이 만든 법률이나 같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점 딱 하나. 법률의 법학의 자연하고 인공지능은 융합이 안 되느냐? 네, 질문. 오직 현재는 인간만이 법학하고 융합된다. 따라서 법적 논쟁에 대해서 이제 환경열경제학은 뭐 제1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답변을, 논리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권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지구 아닙니까? 이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권 정책이 범지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만의 문제인지 당연히 범지구적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범지구적 문제라고 한다면 자연, 인간, 인공지능이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인간, 인공지능을 한꺼번에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권 정책의 추진 목적 및 목표는 무엇인가? 이윤 창출인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탄소 배출권 정책 추진해서 이윤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텔레비전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인류 생활이 위협받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또 이상하죠, 이게. 그러면 인간만의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인류 생활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면. 범지구적 문제.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지금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환경 보호. 여기에서는, 요 속에 환경,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게 완전 이상하고, 인류 생활, 이게 인간만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전부 다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즉, 통합학문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정책으로 파생된 금액, 그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량 자연에 투입돼야 한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윤 창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왜 자연에 투입되어야 하냐? 자연은 그 과거 45억 년 동안 엄청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방출한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은 미래에 엄청난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노동비를 지급하라는 거죠. 인간이 일을 하면은 노동비 받지 않습니까? 자연도 엄청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노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후변화 정책으로 파생된 금액은 인간의 이윤 창출이 아니다. 전량 자연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시 법학. 법학은 오직 인간만 대상으로 한다. 즉 권리와 의무는 오직 인간만 있다. 자연은 말이 없으니까. 자연의 노동비야 그럼 자연이 뭔 일을 했다는 거냐? 뭐 이거는 화학 공식 아니겠습니까? 메탄, 연소 방정식이죠. 이것이 연소 방정식이고 인간은 여기 에너지, 이 에너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물로 CO2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은 이 CO2 있지 않습니까? 이 CO2를 화석 연료로 다시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리학자분, 화학자분, 기계공학자분, 이게 여기 딱 보시면 자연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구나라는 거 당연히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노동비를 안 주느냐? 이번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지고 이윤 창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탄소 배출권, 기후변화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엄청난 학문적 실력으로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과학적 계산을 엄청나게 하죠. 그런데 왜 탄소 단가는, 탄소 배출권은 거래를 하고 시장에서 거래를 하느냐 의문입니다. 이거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과학적 계산을 했으면 탄소 배출 단가 역시 과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거래에서 흥정으로 결정이 되느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제거에 필요한 최소 1, 최소 1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 뭐 연력학에서 계산하는 공식이니까 뭐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kg의 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414kJ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하여튼 누군가가 414kJ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누가 했느냐, 그거를. 자연. 대표적으로 나무가 414kJ의 일을 해가, 최소 414kJ의 일을 해가지고 탄소를 지금 이렇게 이 탄소를 이렇게 제거를 했다는 거죠, 나무가. 그 나무는 일을 하고 있다. 최소 414kJ.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탄소 1톤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 전기 비용. 그러니까는 414kJ, kJ는 전기 아니겠습니까? 1이니까 전기랑 동급이고요. 414kJ에 해당하는 전기 값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공업용 전기가 한 1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80원에 더하기 기본료까지 20원 합하면 100원 정도. 100원 kWh, 단위 환산, 이건 단위 환산이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11,500원 나온다는 거죠. 탄소 1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기 값이 11,500원 든다는 것입니다. 이 값을 지금 나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45억 동안 해왔고, 미래에도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제가 되겠습니다. 탄소 1톤 내면은 무조건 11,500원. 근데 이제 할당제라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합니다. 정부가 이제 먼저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하고 초과분, 탄소를 더 뿜어냈다. 그러면 시장에서 사라는 거죠. 거래를 통해서. 유럽 거래 시장은 탄소 1톤당 3에서 30유로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아니, 3에서 30유로 이렇게 10배가 널뛰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분명 절대제, 이게 11,500원어치 전기가 투입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거 제거를 하려면 무조건 최소 11,500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3에서 30유로로 널뛰기가 되는지. 심하게는 0.3유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탄소 지금 배출권 아닙니까? 탄소를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탄소를 줄여야 하는 건 의무 아닙니까? 탄소를 줄여야 하는 거는 의무인데, 그 의무의 단가가 100배, 0.3에서 30? 100배 이렇게 출렁일 수 있는 건지. 그냥 거래제니까 이렇게 출렁인다는 겁니다. 절대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7일 개장을 했고 7,865원으로 시작했다가 현재 26,500원입니다. 2017년 1월 26,500원. 엄청 비싸구나. 여기는 11,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더 싼 거 아니냐? 거래값이 훨씬 비싼 거 아니냐? 다시 이건 절대제입니다. 이건 할당제고요. 이건 할당, 초과분은 26,500원 주고 사라는 거죠. 이건 즉 절대제를 할당제로 바꾸면 이거 10만원 됩니다. 이게 여기 26,500원, 요거 10만원. 즉 26,500원도 엄청나게 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탄소세 및 거래제는 이윤 추구 대상이 아니다. 이윤 창출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인류 생활 위협받기 때문도 아니고 자연 보호,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이 보호되면 인류 생활의 위협을 왜 받습니까? 공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엄청나게 과학적, 물리적 사실로 슈퍼컴퓨터를 돌려가면서 계산을 했으면 당연히 단가도 공학적인 사실로부터 계산해야지 왜 흥정을 하느냐는 거죠. 이게 거래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할인 할증 제도.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11,500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또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후진국에게 11,500원 내라 그러면 억울하죠, 사실. 선진국에게 11,500원 내라 그러면은 뭐 과거에서 많이 뿜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11,500원 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고, 즉 할인 할증 제도가 이제 추진될 수 있다. 그다음 지구 자원 채굴권을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은 미래의 일 아닙니까? 자연이 미래에 해야 할 노동입니다. 미래에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그거 노동비를 내라는 거고. 지구 자원 채굴권, 과거에 자연이 그 탄소를 엄청나게 지하에다 매장을 했습니다. 그거를 왜 채굴을 하냐는 거죠, 이게. 물론 인류 발전을 위해서.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 자원 채굴하는 거는 그 업체가 것이 아니라 자연의 권리, 자연의 과거 노동비를 지불을 하고 채굴을 하라는 거죠.
왜 이거 지불 안 하고 채굴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2014년 및 200년간 탄소 보집 비용 계산. 2014년에 이만큼 탄소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500원, 11,500원을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년, 2014년 최소 362조 원 어치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362조 원, 전 세계적으로 362조 원이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탄소 배출권이 이제 그 시장 초기에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예측을 했답니다. 한 1년에 한 200에서 300조 정도 될 거라고 신문에, 인터넷에 그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200에서 300조 정도 될 거라고, 거의 비슷하게 최소 362조 원이다.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00년간 탄소 배출량, 200년간 탄소 엄청나게 방출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방출을 했냐는 거죠. 아프리카 원주민이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또 미국,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30년, 40년 이렇게 이제 해당될 것이고, 200년간 계산을 해보니까 1경 8,170조 원입니다. 이 1경 8,170조 원의 탄소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선진국들이. 이거를 안 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거를 왜 냅니까, 돈을? 만약에 선진국들이 이거 다 냈다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도 내야죠, 반드시. 근데 이걸 안 내니까, 선진국들이 안 내니까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중국, 그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중국이 왜 빠져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200년간 탄소를 방출한 그 선진국들의 책임은 전혀 안 묻고 왜 중국한테 그러냐? 예, 그 1경 8,170조 원어치의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목적 및 정책 추진 방향이 도대체 뭐냐?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는 자연환경 보호이고, 그 금액은 자연환경 보호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신문에서 보면은 고용 창출, 생산 유발, 배출권 관련 파생 상품 개발, 동북아 탄소 금융 주도, 신성장 동력, 금융 투자 사업, 경쟁 매매, 이거 경영 경제 아닙니까, 이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윤 창출하자. 탄소 배출권 목적 및 정책 추진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절반은 세금으로, 탄소세로, 절반은 이렇게 그 시장을 통한 거래로, 이제 탄소세가 맞다. 그리고 그 탄소세 역시 전량 자연환경 보호에 투입돼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에너지, 앞에서도 제가 설명하였듯이, 그래서 통합 학문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이거 무효에너지 또는 무용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줄이라는 거죠. 이거 모든 학문에서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열공학에서의 에너지는 명확히 계산이 되는 것이고, 바로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과 연력과학적 에너지는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법칙이라는 거죠. 진리이고. 그것이 이제 무용 에너지, 손실 방출 낭비, 무용 에너지 의무제. 그 유용 에너지란 인류 발전에 공헌한 에너지입니다. 그 유용했으니까 이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인류가 가지라는 겁니다. 인류가 가져라. 그거는 인류의 권리이다. 근데 손실 방출 낭비된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그건 나 몰라라? 이거 폐기물 아닙니까? 손실 방출 낭비,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하고 폐기물을 환경에다 버린다? 그게 무용 에너지죠, 일단. 쓰레기, 폐기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비용을 환경, 자연에 되돌려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불가한 에너지가 또 있습니다, 이게. 무효 에너지, 이거는 이제 이득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용 에너지가 뭐냐? 그 인류가 가지라는 거죠. 고용주 이윤입니다. 손실 방출 낭비된 에너지, 피고용이나 임금이라는 겁니다. 자연에다가 임금을 줘라. 결국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목적은, 제가 이 무용 에너지 감축 의무제를 제안하는 목적은 뭐냐? 개인부터 대규모 플랜트까지, 이게 전부 다가 모든 인류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다시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이고, 이 범지구적 문제는 이렇게 환경열 경제학, 통합 학문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문제의 계산 방법론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단어는 모든 학문에서 다 엔트로피가 안 좋다, 엔트로피를 줄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하면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통합 학문을 통해서 이러한 범지구적인 문제, 범지구, 자연, 인간, 인공지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명확한 에너지, 연력학적 에너지는 유용 에너지하고 무용 에너지, 손실 방출 낭비, 이건 명확하게 계산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용 에너지, 이 무용 에너지 손실 방출 낭비는 필히 감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의무라는 거죠. 이 의무를 지키면 지킬수록 권리가 증가합니다. 근데 의무를 안 지키면 더더욱 의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학. 의무를 지키면 지킬수록 권리가 늘어나죠. 근데 의무를 안 지키면 안 지킬수록 권리가 줄어들고 의무가 더더욱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 에너지량은 명확한 것이고,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명확히 계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환경학, 연력학, 경제학을 통해서 법학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탄소량과 무용 에너지량의 상호 환산. 탄소 배출권이니까 무조건 현 정책은 탄소 배출권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무용 에너지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무용 에너지를 줄이면 이 무용 에너지를 탄소로 환산을 합니다. 탄소로 환산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왜냐? 무용 에너지는 연력학 제2법칙적으로 정확히 계산이 된다. 탄소 감축이 아니라, 탄소 감축 맞죠? 탄소 자체도 이 공식, 이거 연력학 제2법칙은 아니지만 연력학 법칙이죠, 이거. 이 연력학 법칙으로부터 이거 계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탄소량 자체도.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무용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론이나, 탄소가 너무나 이제 알려지고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탄소량하고 무용 에너지 환상은 414kJ/kg, 지금 앞에서 여기서 설명했던 414kJ, 이걸로써 환산을 해야지. 또 아마 또 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얼마 절약하면은 탄소 몇 킬로그램으로 환산해 준다. 그게 아니다. 그 환산 수식은 이렇게 돼야 한다. 물론 이 환산 수식은 대략 수식, 정확한 것은 무용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하나, 이 수식으로, 즉 연력학 제2법칙으로 계산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시스템인가?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친환경이냐는 거죠. 앞에서도,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하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탄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원자력 발전이 무지개 좋다. 근데 그건 친기후 시스템이죠. 친환경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융합의 법칙, 원자력 발전하고 친환경하고 어떻게 융합이 되죠? 원자력 발전하고 친기후하고는 융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CO2를 방출 안 하니까. 원자력 발전하고 친환경은 융합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 제가 여기 주장했던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를 이게 새롭고 이상한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것이냐, 아닙니다.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는 이미 정책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온배수 열 활용 등 8대 에너지 신산업 정부 지원책, 이게 뭐겠습니까? 무용에너지를 줄이라고, 환경으로 나가는 그 발전소에 환경으로 방출하는 열을 줄여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방출을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거 전부 다 손실 방출 낭비를 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맞게끔, 왜냐면 엔트로피 증가 법칙만이 이제 진실이니까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맞게끔 의무를 부과하고 페널티를 책정해야 한다. 즉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에 근거해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환경열 경제학에서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럼 앞에서 자연권과 가치권 계산 방법 예제. 자연권하고 가치권이라는 말은 여기서 환경 열경제학의 연구 범위. 자연권하고 가치권이 있다는 거. 자연권하고 가치권, 자연권, 가치권. 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화력발전에서 복수기에서 해수로 방출하였습니다. 열을 방출하였다. 예. 자원 절약에 대한 페널티는 그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그 열 속에는 유효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효 에너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유효 에너지 방출량이 계산이 되고 거기에 100원. 아까 그 산업용 전기 단가. 우리나라는 100원이죠. 아프리카에서는 뭐 한 10원? 왜냐면 네, 그렇게. 이것은 이제 그 물가, 그 나라의 물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24도로 냉방 및 겨울철 20도로 난방하였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 에너지를 펑펑 썼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펑펑 씁니다. 냉난방으로. 어떤 사람은 자원 절약한다는 생각으로 뭐 추워도 참고 더워도 좀 참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별을 둬야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썼던 냉기의 가치평가라는 논문을 검색해 보시면 그 자원을 절약한 사람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사람하고 차별을 둬야 한다라는 이제 논문이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에서 전기와 열의 원가 산정, 열 가격 어떻게 그 합리적으로 책정할 거냐, 이 역시 정부 고시가 있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렇게 정부가 고시를 합니다. 근데 그 고시보다도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열 가격은 계산될 수 있다. 제안을 하며, 뭐 이거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이건 결국 연력학이죠. 제1법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러면 이제 돌고래의 자연권과 가치권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돌고래에 자연권이 있습니다. 돌고래에 또 가치권이 있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왜냐하면 결국 이거는 그 권리 아니면 나중에 법정 논쟁이 되는 돌고래. 이거는 이제 자연권이라는 말, 자연적인 권리. 돌고래가 하루 500칼로리, 킬로칼로리 섭취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연력학 제2법칙 유효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돌고래의 효율이 20원이고, 이게 전기라는 거, 이게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돌고래가 하루 이만큼 일을 하였습니다. 막 바다를 헤집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 일 가격이 100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걸로 환산을 하자면, 우리 인간 화폐로 환산을 하자면 100원, 산업용 전기단가. 단위 환산 좀 해주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돌고래가 하루 동안 막 휘젓고 다닙니다. 해양을. 그럼 116원 어치만큼 생태계가 돌아간다는 거죠. 생태계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돌고래의 자연권이라는 것은 하루 116원이니까 한 50년 수명이라고 보고 210만원. 돌고래의 자연권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돌고래의 가치권이라는 것은 자연권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210만원인데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돌고래가 한 10배 정도 감소했다고 하면 가정을 하겠습니다. 감소는 하죠. 무조건 인간이 포획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자연적으로 인간으로 인해서 10배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210만원 곱하기 10배니까 2100만원. 돌고래 한 마리 생포하면 한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한 5억 5천, 예, 그 동물원에서 돌고래를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받고 동물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돌고래 한 마리 잡으면 2,100만 원. 그 동물원의 돌고래가 5천에서 1억이니까 자연 상태는 한 2,100만 원 이 정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퉁 친 겁니다만 상당히 타당한 금액. 이와 같은 논리로 이제 인간의 자연권, 인간은 동물이다고 치면 한 85만 원 정도 이제 계산이 됩니다. 즉 85만 원, 인간 한 사람당 85만 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섬매몰 위기의 원주민의 최소 권리라는 거죠. 즉 그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그 섬이 매몰되지 않습니까? 그 원주민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이제 날벼락 맞은 거죠. 원주민 한 사람당 선진국은 최소 금액 8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석유 1kg은 약 한 5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4대1, 40원은 앞에서 8대2, 80원은 인간이 갖고 20원은 대략. 왜냐하면 시스템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시스템마다 그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략 80원은 인간이 갖고 20원은 자연이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석유 1kg, 물론 석유 자연이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500원이죠. 그 중에서 자연은 인간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400원, 의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권리이고, 지구 권리가 100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500원 중에는 지구의 권리, 자연의 권리. 사람 1년간 석유 소비량 1톤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좀 계산을 하면은 지구 석유권은 10만 원인데 사람이 또 한 사람이니까 70억 명 아닙니까? 근데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건 지구 평균 1톤 700조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700조가 그 1년에 700조가 자연의 권리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탄소 방출 362조라고 제가 계산을 했고요. 또 무효에너지 방출도 한 300조 정도 이렇게 계산이 대략 되는 것 같습니다. 합하면 약 700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 결과랑 앞에서 막 역시 또 간단하게 계산한 362조랑 탄소 배출, 무용에너지 배출 뭐 비슷하겠죠 서로가 700조. 또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비슷하게 계산이 되는 뭐 인간의 가치권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결국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인의 권리는 엄청 큽니다. 이게 자연의 권리가 1이라면 미국인의 그 미국인의 권리 200. 그 200원 중에 1원도 안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그 기후변화 정책에 반하는 정책들 이것도 이제 내기 싫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장을 짓기에 연못에서 내립하였다. 뭐 연못의 연못의 자연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은 흘러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한 아주 심각한 이거 24조짜리인가요? 네, 24조짜리 아닙니까? 강은 흘러야 하는가 멈춰야 하는가? 답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게 강의 자연권 아닙니까? 강의 자연권. 강의 자연권이 있냐 없냐? 그 결국 이게 운동 에너지라는 거죠. 운동 에너지 100% 유효한 에너지입니다. 그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 100% 유효한 에너지. 그것이 100원이라는 거죠. 바로 계산이 됩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강이 멈춰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유효한 에너지가 0이라는 거죠. 당연히 썩게 되어 있는 돌을 채석해야 하는가? 결국 돌의 자연권이 있는가이지 않겠습니까? 돌을 채석하라는 겁니다. 돌을 채석을 하는데 돌의 자연권을 존중해주고 돌을 채석을 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겁니다. 인류 발전을 하라는 거죠. 단 돌의 자연권을 인정해라. 그게 대략 한 8대2 정도. 그 돌의 자연권이 뭐겠습니까? 위치 에너지 아닙니까 이거. 돌이 산에 있으니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MGH 위치 에너지가 나오죠. 위치 에너지 100% 유효한 에너지 아닙니까? 거기에 100원. 왜냐면 그 위치 에너지는 1이죠. 1. 1은 전기와 동급입니다. 이거를 지불하고 채석을 하라는 겁니다. 채석을 해서 인류 발전에 공헌을 하라고. 화학물질 폐수 미세먼지 뭐 등등 각종 오염이 방출되었다. 제거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죠. 그럼 제거 비용이 얼마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공식. 최소 제거 비용입니다. 아마 실제로 해봐라. 탄소를 제거해봐라. 그러면 아마 한 11,500원이 아니라 한 10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라면. 즉 모든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지며 그것이 바로 자연의 권리이다. 돌고래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결국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존의 의무가 집합이고 기후변화 완화의 의무는 원소. 즉 자원 절약 및 환경 보존의 의무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기후변화 완화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학술단체를 하나 만들 것을 제안을 합니다. 자연의 권리와 의무라는 학술단체. 이 학술단체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부에다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즉 민간단체가 만들 게 아니라는 거죠. 민간단체는 결국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윤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자연의 권리와 의무라는 학술단체를
하나 만들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인류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가치관,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를 구현하자. 이것이 바로 인류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지향, 나아가야 할 가치관이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인공지능 개발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즉, 인공지능까지 융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인공지능 개발 센터와 융합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정립될 것임을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정부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개인의 지식 및 논문을 본 학술지에 기부하자. 즉, 자연의 권리와 의무라는 학술 단체를 하나 만들고 이 학술 단체에 개인의 지식 및 논문을 학술지에 기부하자는 겁니다. 재주는 거미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면은 그 학술 단체가 그 논문을 받아서 3만 원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게 하죠. 예, 그래서 3만 원을 법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성과물인 그 논문을 왜 그 학술단체, 이거 민간단체,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단체가 왜 내 논문 한 편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모르겠습니다.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3만 원이라고 하고 3만 원을 이 단체가 왜 벌어가느냐는 거죠, 이거. 그게 바로 재주는 거미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라는 겁니다. 본 학술지에 기부를 하면은 자연에게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돈을 못 벌지만 아니 민간단체 그 민간단체가 3만 원 버는 것보다는 자연의 권리에 투입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지식 및 논문을 본 학술지에 기부하자. 이것은 앞에서 제가 눈먼 지식 결국 눈먼 지식 내가 논문을 냈는데 눈먼 지식이 됩니다. 그게 그 눈먼 지식 결국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부, 민간단체는 이윤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결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정부의 학술단체, 자연의 권리와 의무를 하나 설립하자. 그것은 자연과 인공지능과 융합되어 새로운 사상이 정립될 것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